안녕하세요, 각고의 서훈입니다. 자, 제가 오늘 좀 늦게 올라왔어요. 좀 늦게 올라왔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자, 보셨죠? 어저께 아내들은 자리 인식을 했고 장수말벌이 셋, 넷, 5마리가 지금 와서 뜯고 있습니다. 이 아내들이 자리 인식을 하면 딱 이렇게 티가 나요. 근데 그날 처리를 못하면 이런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셋, 어이씨, 넷, 아이, 저 한 마리 놓쳤다. 다섯, 총 6마리. 잡은 것만 5마리. 이게 처음에 들어오는 놈을 못 잡으면 초토화 되는 겁니다. 이게 자리 인식을. 오전에 제가 안 올라오고 점심을 먹고 올라왔더니, 근데 장수말벌이 자리 인식을 한 건 제 벌이 아닙니다. 제 벌이 아니고 도봉 들어온 이 자리를 자리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도봉들이 가득해야 돼요. 가득해야 되는데 지금 둘 다 벌이 없습니다. 도봉이. 그 얘기는 장수말벌이 여기 앉아서 다 씹어 돌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수말벌이 딱 들어오면 처음에 한 마리를 봤을 때 그 놈을 놓쳐버리면 이제 봉장이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들어온 장수말벌을 내가 못 잡고 놓쳤다 그러면 내 봉장이 이제는 수많은 장수말벌에 의해서 벌통이 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얘네들은 그냥 가만히 보면 얘네들이 얘기를 해줘요. 곤충들은 우리처럼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유심히 바라보고 신경을 조금만 쓰면, 내가 마음을 조금만 쓰면, 그러면 뭐든지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제 들어온 장수말벌이 여기서 확인하고 날아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여기서 확인하고 날아간다? 여기서 무언가를 행동을 해야 되는데 무언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보고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여기 먹을 것이 있다라고 알려주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온 장수말벌을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제 봉장에 들어온 장수말벌은 총 7마리, 6마리? 6마리. 6마리니까 한 마리가 돌아갔습니다. 다시 올 거라는 얘기죠. 그 한 마리는. 왜냐면 그들은 제가 죽인 장수말벌 5마리, 요놈들, 여기 또 왔네요. 여기 장수말벌 또 왔습니다.
요놈들은 계속해서 들어올 거라는 얘기예요. 이제 야들 집에는 여기가 먹을 것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봉들이 긴장을 했기 때문에 도봉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자, 여기에는 동양종, 그 다음에 여기는 서양종. 자, 벌 개체수가 엄청나게 줄었죠. 자, 여기도 서양종이 차지했다가 동양종한테 뺏겼습니다. 근데 동양종이 하나도 없어요. 위에도 아래도. 그 얘기는 장수말벌의 피해를 크게 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제 벌이 아니라 도봉이라 다행인 거죠. 그렇지 않고 이 도봉이 없었다면 이 장수말벌은 제 벌통을 틀었을 겁니다. 도봉들이 들어와서 제 봉장에 제 벌들을 애를 먹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밥을 준 거고. 아이고 씨. 그 밥을 줌으로 인해서 도봉을 한쪽으로 모른 거죠. 도봉을 한쪽으로 몰다 보니까 한쪽이 시끄러운 겁니다. 한쪽이 시끄럽고 제 벌들은 안전해진 거죠. 그로 인해서 오늘 장수말벌이 도봉벌통을 털어버린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조 증상이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어느 곤충이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예전에 폐지를 줍던 한 노인이 있었어요. 그 노인의 특징은 꼭 밤 12시가 넘으면 리어커를 끌고 다니면서 읍내를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이질 않아요. 폐지 자체가 반사되는 폐지가 거의 없고 리어커에다가 한아름 가득 계속해서 싣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 폐지를 어딘가에서는 붓고 또 싣고 붓고를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시간이 밤 12시가 지난 뒤입니다. 밤 12시가 지난 뒤라는 건 뭔가 자기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신호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노인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자체가 없어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밤에는 봉장을 한 10시, 11시 안에는 올라옵니다. 자, 11시 안에는 봉장을 오는데 한순간에 그 노인이 도로 한가운데서 갑자기 유턴을 해버린 겁니다. 잘 안 보이죠. 어둡고 캄캄하고 잘 안 보이는데 유턴을 딱 하니까 순간적으로 뭔가 앞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보인 거죠. 만일 운전하다가 조금만 엄한 짓을 했으면 제가 아마 갈았을 겁니다. 그 노인을 아마 제가 갈았지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리고 아, 저 노인 곧 있으면 죽겠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시간에 도로에서 유턴을 하면서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을 보여요. 자, 지금은 정치도 MZ세대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MZ세대들은 기존의 기성세대와 다릅니다. 기존의 기성세대와 다른데 그 MZ세대들의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 이게 기성세대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큰 흔들림이 한 번은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MZ세대들은 자기가 보는 게 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왜 내가 지어야 되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옛날 기성세대들은 그러지 않았죠. 직장을 계속 다니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이 새끼야, 이놈 새끼야. 너 이 새끼. 공장에 있는 순놈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순놈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성세대들은 우리가 말하면 옛사람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구닥다리? 이 사람들은 하나만 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가 있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고 본인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 사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의 MZ세대들은 그런 게 먹히지를 않아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내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냐.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을 져라 라고 상관을 보고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 사회가 MZ세대가 정치권에서 정치를 하기 시작하고 정치를 하기 시작하고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우리한테는 이 사회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이제 살아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시점이 언제이냐가 중요할 뿐인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하는 겁니다.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고 다니는 노파가 죽는 시점을 내가 모르듯이, 죽을 거란 건 알지만 죽는 시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는 거고, 그 상대가 내가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사람이란 게 그렇거든요. 자, 올해도 지금 상황으로는 그다지 좋은 현상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현상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는 얘기고, 그중 하나가 여러분께 얘기를 했던 돈을 아끼세요 라는 게 하나의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답이 될 수는 없지만 돈을 아끼는 것이 그나마 이 어려운 시국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